신났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 마녀로 넘어갈까요? 그래요. 저희가 날아갔다 어쨌든. 너무 빨리 한 지나가. 마녀 하죠. 근데 포스터가 약간 시작부터 약간 불이었던 것 같아. 그죠? 마녀. 마녀? 네. 빨간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막 엄청 까만 포스터 아니에요? 그런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제가 그럼 착각한 거예요. 어두운 어. 그거였던 것 같은데. 내용 전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 아니 그 주인공 애들이 네. 어릴 때 뇌과학 약간 유전자 실험 같은 거를 당해요. 그러다가 어디 얘네를 더 이상 통제를 못할 것 같아서 다 죽이라는 명령인지 아무튼 처리를 하라는 그런 명령이 미국 쪽에서 이게 막 되게 여러 군데 세계에 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그 명령이 떨어져서 얘네를 다 죽이는데 이 주인공 여자애는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도망을 쳐서 되게 평범한 완전 농장 그런 데서 자라다가 나이가 차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얘를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약이 없으면은 금방 죽게 돼요. 뇌 용량을 얘네가 극대로 활용을 하나 그래서 이게 어떤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맞지 않으면 뇌가 터져서 죽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자기를 되게 의도적으로 미디어에 노출을 시켜서 이 주인공 여자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오히려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계속 처음에는 모르는 척을 엄청 해요. 이거 다 스포인데 계속 모르는 척을 하다가 자기는 진짜 어릴 때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다 잃었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런 척을 하면서 살다가 그 방송에 나와서 무슨 오디션 방송 같은 거였거든요. 약간 노래 부르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거기서 염력을 애가 보여줘요. 약간 나는 마술을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이런 거 이렇게 장기라고 하면 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이걸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얘를 찾는 거죠. 아, 쟤가 미쳤구나. 저기 나와가지고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는구나. 해서 걔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는데 막 아니라고 하다가 자기 친구가 이제 같이 맨날 붙어 다니는 여자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협박을 당하면서 거의 죽을 위기? 약간 인질처럼 잡히니까 얘가 그때 갑자기 확 돌변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막 친구도 떨고 있고 이랬는데 그때 최우식이 얘를 잡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너 기억 안 잃은 거 맞지 않냐고 하면서 얘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얘는 또 모르는 척을 하고 이거 자기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 모르는 척을 하고 그래서 그 얘를 그렇게 만든 조민수가 거기서 완전 악역으로 나오거든요. 조민수가 있는 그 실험실로 얘를 다시 데려가는데 데려가서 이렇게 유리벽 안에 얘를 가두고 그 밖에 너머에서 얘를 관찰을 해요. 그러면서 진짜 기억 안 나는 거 맞냐 했는데 애가 진짜로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너의 뇌 용량을 늘려주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약을 놔주겠다고. 그래서 그 약을 맞자마자 애가 막 오랜만이네 이러면서 원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랜만이네 하면서 그때부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는 더 이렇게 큰 집단에 복수를 하러 가고 그리고 약을 얘가 계속 맞아야지 또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약을 구하러 가는 내용으로 얘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마 제주도인가에 가서 조민수의 쌍둥이 동생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게 약간 둘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다른 영역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쌍둥이가 있는데 조민수 쌍둥이가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뭐 자기 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약간 싸우려고 할 때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약간 이게 감독이 3부작으로 애초에 계획을 하고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프리퀄 같은 느낌도 있긴 했었고 네, 재밌었습니다. 줄거리 자체 내가 엄청 좋아하는 줄거리다. 근데 약간 뻔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 김다미 배우가 계속 모르는 척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러닝타임이 되게 길어요. 앞부분이. 그래서 좀 지루하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약간 뒤에서 걔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게 예측은 할 수 있는데 하도 오랫동안 얘가 계속 모르는 척을 하니까 되게 반전같이 오히려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하지만 또 뭔가 아 진짜 모르나 하고 믿을 때쯤에 아니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근데 액션도 일단 진짜 괜찮았고 그 타격감도 되게 잘 구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처음에 신인 여배우에다가 여성 원탑 주연이어가지고 되게 투자를 받기가 힘들었대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원래는 이 영화가 호평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김다미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거를 좀 배우들이 입으로 막 설명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근데 그게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감독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딱 여기서 소름 끼쳤던 게 처음에 되게 루즈하게 느껴지다가 애가 갑자기 총으로 다 쏴 죽일 때 그때 완전 좀 저는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좀 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 싶다. 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었어요. 부산행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한국 영화인데 저렇게 맞아요.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는 영화가 맞아,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서 흥행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이런 영화 별로 없으니까. 약간 진짜 뻔한 것 같으면서도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영화? 이런 게 그 웹툰이나 이런 거로는 되게 아, 많은데 맞아요. 영화로는 별로 없잖아요. 음. 그래서 영화로 만들고 약간 성공까지 거뒀다는 게 궁금하다.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그걸 했는지. 근데 그 박훈정 감독 영화거든요. 그래서 전 신세계는 못 봤는데 VIP는 봤었어요. 아 유명한 감독이구나. 근데 VIP가 사실 저는 좀 별로 좋게 보진 않아서 그거는 너무 약간 스너프 필름 같기도 했고 좀 이 감독의 사상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다루는 가치관 같은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 영화에서 자기가 그 감독이 인터뷰를 할 때 시사회 자리였나 해서 자기가 VIP로 욕을 너무 많이 먹었고 그래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고 해서 봤는데 아 진짜 너무 제대로 만들었어요. 제대로 만든 것 같고 김윤석 같은 느낌이구나. 그리고 약간 김윤석이 왜요? 김윤석도 실수한 거 있었어요? 실수해서 엄청 욕 바가지로 영화 감독하면서 개봉했을 때는 되게 그런 실수한 부분들이 잘 수정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둘 다 약간 여성에 대해서 약간 혐오적인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여성이 주연인 영화로 성공을 했군요. 그렇죠. 아 재밌네요. 근데 둘 다 작품성이 둘 다 뛰어나서 좋은 배움이었네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 김다미 약간 저는 게임에서도 그렇고 여자가 캐릭터들이 강해질수록 노출 빈도가 올라간다든지 아, 그래요? 좀 옷이 약간 타이트해진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 영화에서 김다미는 계속 되게 벙벙한 후드티 같은 것만 입고 나오고 지금 표정 보니까 난 생각보다 약간 마녀라길래 인상 세고 약간 완전 아니야. 확확할 느낌일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되게 캐릭터를 잘 구현한 것 같아요. 그런 외향적인 부분 말고 그냥 그 개성하고 성격 같은 걸로. 그리고 김다미 배우가 일단 연기를 너무 잘하기도 했고. 경쟁률이 1500대 1이었대. 맞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다미의 그 친구로 나오는 애도 있었는데 되게 귀엽고 약간 진짜 현실에 있는 친구같이 그렇게 연기를 잘해서 계속 막 욕하면서 연기하는 애가 있거든요. 약간 진짜 딱 전형적인 감초 역할인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잘해서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년 들어보니까 보고 싶네요. 사실 기웅이 형이 말해줬을 때도 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근데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앞에 두 영화 설명해 난 방금 봤는데. 맞아. 본지 약간 저 2번 봤나? 그래서 영화에서 봤나요? 네 처음에는 연관했어요. 그래도 내용을 다 알아도 다시 볼 만한가 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약간 오글거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사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약간 어렸나? 그리고 약간 염력 쓰고 이런 것도 있고. 저 염력 너무 좋아요. 엑스맨에서도 진이 염력 쓸 때 그러니까 염력 쓰고 뭐 솔직히 엑스맨 시리즈에서 울버린 너무 별로지 않아요? 왜요? 무식하고 별로 하는 것도 없잖아. 그쵸. 약하고.
하려던 말이 뭐죠, 다행히?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유치하다는 얘기도 많은데 솔직히 저는 유치한 걸로 따지면 뭐 마블 영화가 더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약간 한국에서 그런 SF물 찍으면은 그렇게 보이는 게 되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약간 신과함께 같은 것만 봐도 약간 자기한테 익숙하고 알 것 같은 사람들이 만들고 찍은 거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더 아는 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권위를 가지.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어도 실사화 했을 때 약간 감성이 별로다 이런 느낌이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이번에 라이온 킹이 역시나 제 우려대로 폭망했더라고요. 아 근데 내가 볼 때 그 실제 호랑이가 사자 데리고 그 노래 부르고 이거 에바잖아요. 맞아. 아니 그리고 그 표정이 봤어요? 아니요 저는 저 안 그러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근데 그 애니에 네. 그것도 애니긴 하지만 아무튼 실사화 전 그 9버전에 애니에 그 걔네들의 생동감 넘치는 표정하고 맞아. 막 이런 게 메인인데 그리고 약간 되게 그게 딱 디즈니 완전 처음에 만든 영화인가요? 거의? 그래서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영화 자체가. 근데 그런가? 완전 보수적이죠. 완전 딱 그 2에선 여자잖아 주인공이. 2를 만든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뭐랄까? 근데 약간 섭리 같은 규칙이 되게 많이 나오긴 해. 시스템이 라이온 킹이. 그러면서 보수적이라 할 수 있네요. 너무 옛날에 봐서 모르겠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 디즈니는 현대로 오면서 그런 걸 좀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성장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그냥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9버전하고. 그래서 더 별로 평가가 안 좋은 것 같기도 실제로 하고. 그러니까 실사화에서 엄청 징그러워졌다고 아, 아니 그 사자는 귀엽기라도 하지 아기 사자는 그 옆에 있는 코끼리 원숭이 뭐 이런 거 오히려 징그러울 수도 있잖아. 실사 에바죠. 저 아시는 분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안 나서 7시에 조조로 보고 왔다고 그랬는데 진짜 1시간 반 동안 그냥 그 비욘세가 노래 OST 불렀죠. 이번에. 그랬군요. 그냥 그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았다고 차라리 그냥 음원 사서 들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망해도 너무 망했나 봐. 그러니까 그 뭐지? 안타깝네. 스파이더맨 봤거든요. 아, 저 저 봤어요. 못 봤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던데. 아 진짜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게 뭐랄까 일단 각본가가 많은 게 되게 많이 티나. 약간 내용의 그 부분에 약간 생각을 해야만 쓸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 근데 그래서 약간 조잡스러운 느낌도 살짝은 있지만 다 필요해서 넣은 거고 약간 어떻게든 이루곤 있어서 약간 뭐랄까 약간 자기 식대로 뭔가 이야기를 쓴 느낌은 아니지만 교수님이 A라는 답안지를 썰어냈을 때 S라는 답안지를 낸 느낌이었어요. 저 일단 청소년이 주인공인 게 아. 뭔가 좀 스파이더맨스러움이랑 잘 맞는 맞아. 거. 스파이더맨스러움을 잘 집었고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캐릭터를 넣었어. 약간 스파이더맨이 원래 20대 초반 그 남자였을 때는 뭔가 좀 20대 나이 좀 먹은 거 치고 찌질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청소년이 그러니까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 하는 고민이나 그 고민 때문에 그 누구한테 낚이는 과정이나 무언가 바라면서 이렇게 하게 된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약간 본질을 잘 짚은 느낌이었어. 맨날 자기가 약하다고 느끼는 히어로 그런 게 청소년이란 설정이랑 오히려 더 잘 맞는다는 느낌?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아니 나는 어리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잘 맞았고 그 잔다야랑 키스 안 하고 뽀뽀하잖아요. 그 뽀뽀하는 것도 청소년스러움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가볍게 짝 하는 거. 그리고 그 약간 그 스파이더맨이 처음에 동경한 그 어른스러움이라는 게 굉장히 허상이었음을 표시하는 그 영웅의 캐릭터성도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해. 그냥 그 나쁜 악역이 그냥 막 힘센 애였으면 오히려 약간 안 어울렸을 것 같아. 오히려 그런 환상하고 약간 기억 조작하는 스타일이라서 잘 어울렸던 것 같아. 그래서 환상 속에서 자기 안에서 갇혀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약간 얻어맞게 하잖아요. 그 굉장히 잘 만들었고 머리를 굉장히 대단히 잘 썼다 영화. 맞아. 아이언맨 죽은 뒤에 시작하기에는 딱 뭔가 잘 스타트를 잘 끄는 느낌. 근데 저는 약간 평중에서 아직도 그래도 아이언맨의 그늘을 못 벗어났다는 평을 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느낌 전혀 아니었어. 아 그래요? 아이언맨 없었으면 안 되는 캐릭터 이런 느낌 아니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언맨 죽고 뭔가 그 사람들이 허탈하잖아요. 어벤져스 좋아하는 사람들. 그때 딱 시작하고 치고 나가기 좋은 출발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 나 이제 이걸 그러니까 나는 아이언맨 제2의 아이언맨이 아니야라고 외치는 어린아이 목소리가 아니라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물론 그랬지. 근데 이렇게 하지만 일단 해볼래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되게 좋았고 자연스럽고 잘 만들었고. 근데 막 보고 싶다. 몰입감이 쫙 이어지는 느낌은 아니었어. 그냥 되게 가볍게 보기 좋은. 스파이더맨이 뭐 다 그렇죠. 맞아. 근데 여자애가 생각보다 매력이 없었어. 젠다야? 응. 젠다야. 젠다요 별로 비중이 어. 비중이 맞아. 너무 작았어요. 근데 그 왜 뭐지? 그 위대한 쇼맨에서 젠다야 나오잖아요. 그때 진짜 멋있게 나왔지. 거기서 목소리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그냥 약간 처진 눈에 따라다니다가 너 스파이더맨이지. 그걸 너 좋아해 막 이렇게. 아니, 나도 너 좋아했어 이렇게 하는 게 매력이 있진 않았어. 맞아. 근데 매력이 있으려고 뭔가 만든 캐릭터였나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기에 좋아하는 상대는 약간 외모 이런 거라기보다는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 근데 약간 어쨌든 학교라는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엮이는 막 일상적인 부분이나 약간 특별한 구석이 많아야 되는데 약간 특별하진 않았어. 근데 사실 스파이더맨에서 약간 여주 역할이 그냥 그 남자 주인공이 보조. 얼마나 찌질한지 보여주는 딱 그 정도 역할로만 쓰고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톰 홀랜드, 제이크 질레날 거의 2명밖에 안 보였죠. 질레나 잘했어. 질레나 캐릭터 매력적이었고 잘했고. 전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너무 제이크 질레날이 너무 제이크 질레날 같이 생겨가지고 연기 잘하니까 중간에는 몰입되던데 초반에는 그 막 데몰리션 아저씨도 맞아. 야 너무 개성이 강하게 생겼어. 근데 드론이 너무 세. 드론? 드론이 그 공기팡 한번 하거든요. 뭐 그런 공기팡 느낌. 계속 하는데 나 떨어지는데 진짜 드론이 웬만한 히어로보다 훨씬 세. 드론만 몇 개 있으면 이제 지구 다 구할 것 같아. 엄청 셌어요. 앞으로 그 남은 영웅들이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는 그런 느낌. 그 닉퓨리가 마지막에 약간 스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닉퓨리가 처음에는 막 되게 간지나는 캐릭터 나오다가 그래서 스파이더맨한테 이래라 저래 명령하다가 나중에 스파이더맨이 자기가 뭔가 한 이후에는 존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중간중간에 이모나 걔 누구야 비행기 끄는 사람 해피 아저씨 뭐 이런 사람 다 재밌었고 좋았어요. 그리고 막 걔네들 계속 옮겨 다니는데 거기서 약간 닉퓨리가 난 친구들이랑 여행하고 싶으니까 히어로 안 할래 이렇게 하니까는 아예 따로 조치를 해주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웃겼고. 저도 그건 재밌었어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또 다른 영화 본 거 없나요? 토이스토리 아직도 못 봤어요. 저도 뭐?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봐야 돼요. 저는 재밌어.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랑 토이스토리는 알라딘 보려고 했는데 알라딘도 못 보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라이온킹 1위고 진짜요? 예매율이 곧 그리고 떨어지겠지. 알라딘이 아직도 2위네요. 스파이더맨이 3위고. 그 토이스토리 이제 다 내려갔을 것 같아. 진짜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이렇게 끝났으려나? 하지 않을까요? 근데 거의 없을 것 같긴 하다 상영관. 그리고 존윅 봤어. 존윅 저번에 얘기했구나. 저번 저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존윅 되게 볼만하다 그러던데 아니에요? 이게 액션 퀄리티로 치면 2보다 더 대박인데 2보다 몰입은 안 됐어요. 왜냐면 스토리가 없었거든. 그냥 힙 시리즈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잘 몰라. 간단하게 2에서는 자기 개를 납치한 애를 쫓아가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전체의 킬러들이랑 싸우게 되고 근데 3에서는 그런 스토리가 별로 없어. 그리고 약간 뜬금없는 배신도 나오고 그런데 액션은 진짜 개쩔어. 그냥 영화를 보는데 아까 게임하는 기분이었다는 게 노래가 아직도 재생 중이었어. 그 중간에 그 여자 조력자가 나와요. 존윅의 오래된 친구. 근데 그 친구가 나와서 그 개 2마리랑 같이 난살하거든요. 총격전 하거든요.
너무 멋있어. 진짜 엄청 잘 짜여졌어. 근데 아. 이거를 게임으로 만들 수 있어, 뭔가. 근데 영화로 만들었다는 게 그거 그렇게 수준 높은 액션으로 약간 총을 팡팡팡 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나오면 갑자기 걔가 나와서 쫙 하고 구두가 이렇게 화면이 틀어질 땐 또 걔 한 마리 나와서 샥 달려와서 한 명 물고 있고 거기 옆에 들어가서 여자가 총으로 땅땅하고 또 다른 걔가 나와서 딱 하는 약간 걔랑 사람인데 짝짝 맞아 떨어지는 수준이 되게 환상적이야. 그리고 약간 액션이 되게 쩌는 게 많았고 난데없는 사무라이는 좀 별로였는데 액션 하나는 오지게 싹 지렸고 그게 내가 본 것 중에 최고였다. 그 정도로. 그 정도였는데 별점은 4점도 안 돼. 3.5. 2는 4점 줬는데 그 스토리 없는 게 생각보다 크더라고 약간. 그래서 약간 쩌는데 쩌는 것도 계속되면 약간 질리는 느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봐가지고 그랬어. 또 뭐 봤지? 차라리 그게 더 시원한 영화에 맞겠네요. 그러게. 아 계속 짜는 영화. 저는 미드소마 봤는데 네. 영화 진짜 힘들었어요. 아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영화였네요. 맞아요. 그리고 음. 약간 되게 음. 그 유전의 그 힘든 감정 있잖아요. 유전 보셨나요?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감성을 약간 화면은 웨스 앤더슨 같은 화면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느낌. 되게 잘 짜여진 느낌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저는 영화가 후반부는 좀 괜찮았는데 초반부에 너무 되게 루즈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일단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그 여자 주인공의 약간 공감을 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그리고 영화 자체 너무 느리고 그래서 되게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독은 항상 여자 주인공을 주름이 많은 사람으로 해. 근데 이 주름이 많다는 게 얼굴에 한 가지 표정을 지어도 전달력이 수천 배 잘 돼. 이게 주름 자체가 이렇게 표정 변화를 극대화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스크림을 지르면 진짜 뭐가 악마가 소환된 것 같아 내 눈앞에. 그 사람의 얼굴 골격이나 표정이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맞아. 근데 그 유전에서 난 소름 제일 끼쳤던 게 걔 여자애 꼬마애. 근데 걔는 진짜 표정이 맞아. 물론 일상적인 표정을 지으면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그 영화 냉한 진짜 무슨 인형 같았어. 인형이 아니라 진짜 약간 건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근데 그 아역 배우가 마틸다에 나오는 그 뮤지컬도 하고 그런 되게 유명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연기력이 싸보지는 친구거든요. 그렇대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런 맞아. 하지? 그냥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어릴 때 보통 생각이 없잖아요. 차라리 외모적으로 페르소나면 이해가 가. 근데 약간 연기력이나 여기까지. 감성적인 측면에서 그걸 만족시킨다는 게 어떻게 맞지. 그 담아내는 게. 감정선을 이해해서 대본을 보고 그걸 연기하는지 맞아.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영악했거든요. 약간 우는 것도 일부러 울고 약간 그게 뭔가 생각이 얻어내기 나요? 위한 수단으로서 감정 표현이 존재했어.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는 게 피곤해서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 확실히 수단으로서 표정이나 전달력을 이용했던 것 같아. 맞죠. 근데 그래서- 그 유전에서 그 아역은 오히려 되게 감정을 못 읽겠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표정 그러니까 자체. 전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뱀눈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뱀눈 염수는 똑같아. 걔 눈을 봐도 아무것도 읽어낼 수가 없어. 얘가 뭘 원하거나 날 보고 있다는 것만 명백하고 근데 뱀은 이렇게 동공이 꽉 차 있잖아. 그걸 날 보고 있어. 근데 몸은 완전 대박 이렇게 차랑차랑 거리잖아. 그러면은 약간 온몸으로서 욕망이 꽉 찬 느낌? 몸짓에? 뇌를 넘어서 몸 발끝까지 별 꼬리끝까지 생각을 다 하면서 사시네. 그걸 제가 한순간에 느끼는데 이거 풀어내니까 이게 말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그렇게 소름 끼친다니까요. 더군다나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뱀에 물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소름이 진짜 뱀만 보면 진짜 질색팔색하고 장어도 겁나 먹기 싫은데 꼬리만 잘 먹어요. 꼬리는 약간 내가 씹어 먹어도 별로 느낌이 없더라고. 아니 느낌이 센데 꼬리 정도는 얘한테서 뜯어 먹어도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아. 근데 얘 몸통을 먹고 있다 생각하면 소름 끼쳐서 못 먹겠어. 정말 제가 진짜 너무 감상, 최근에 들어본 감상
독특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장어를 졸라 탱탱하잖아요. 이게 씹어도 살아있는 것 같다니까? 아, 장어는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씹을 때 눈이랑 욕망이랑 장어를 못 먹는다고 하니. 장어 눈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하여간 몸짓을 보잖아. 근데 몸짓 내가 씹고 있잖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꼬리는 뭐 잘려도 얘가 알아서 살겠거니 해요. 그래가지고 괜찮아. 되게 이상하지. 근데 몸통이랑 머가리 쪽은 진짜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놀랍다. 생선도 만지면 소름 끼치고요. 얘가 이렇게 생명력이 절절한 애구나라는 걸 느낄 때마다 너무 소름 끼치고. 채식하세요. 저 고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는 상상을 오리고기는 특히 그렇지 않아요. 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동그랗잖아요. 털이 있어가지고 탱탱. 몸짓이라기보다 이렇게 내가 털을 씹진 않잖아요. 털 안을 먹는 거지. 근데 털 안쪽은 내가 상상하기가 어렵잖아. 물론 상상하려 하면 진짜 소름 끼치는데. 보통 약간 채식의 단계가 반대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채식이 단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체가 약간 채식을 그 의도도 이상해. 보통 채식하려는 사람들하고 달라. 아 왜요? 보통 채식은 약간 자기 신념 이런 걸로 하는데. 그게 그 신념이 생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동물을 사랑해서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여기는 동물 혐오해서 하려는. 아니 아 물론 그럴 수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쪽은 약간 동물을 사랑한다 느끼는데 저는 그냥 근데 어쨌든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공감 능력이란 거지. 그러니까 얘가 느낄 만한 감정이나 몸짓의 감정 같은 걸 몸짓이랑 눈빛에서 읽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씹어 먹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소름을 끼치면서 먹기 싫어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하여간 근데 이제 채식의 단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사람이 뭔가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공감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그 단계가 정해지는 거고, 그런 점에서 채식이든 어떤 신념이든 그 뭔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사람의 취사 선택이란 거잖아요. 근데 너무 독특해서. 저는 사실 근데 왜 생선이 동물 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죠? 그걸 모르겠네. 그게 왜냐하면 우리랑 같은 곳에서 안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랑 맞아. 근데 자기 한 눈에 별로 안 안 띄니까. 보이고 그래요. 단계를 나누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그거 다 인간 기준인 거니까. 그래서 난 뭐 개고기 물론 안 먹습니다. 먹는다 생각하면 끔찍하고 맞아. 옛날에 강제로 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냄새가 딱 봐도 개고기 냄새야. 아, 이거 개고기죠. 이랬더니 그때 아빠 친구들 가족이랑 같이 놀러 갔을 텐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아빠 친구분의 아버지가 펜션을 하시는 데였거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야 아니야 이거 내가 어렸을 때였거든. 새벽에 나가서 노루 잡아온 거라고 노루고기라고 사기쳐 내가 씹었어. 그랬더니 경기 일으키는 거야 내 몸이. 맞아. 그래가지고 안 먹는데 그리고 맛도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는 괜찮은데 그 도설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끔찍해서 그래서 채식하려고들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막 감성의 한계를 해제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막 식물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원소에도 약간 능력이 닿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떨어진 과일만 먹는 사람. 그리고 제가 인생에 현타가 올 때 느낀 게 뭐냐면 인생 주변의 모든 걸 약간 하나의 원소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애초에 삶을 약간 그 관점을 넓히면은 약간 내가 내 주변의 것을 어떻게 다뤄서 나한테 흐르게 만들어 내가 얼마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냐의 문제거든요. 이거 진짜 이거는 어느 철학가가 와도 이거 반박을 할 수가 철학가가 오셨네. 철학가가 여기 오셨네. 아니, 그래서 사람의 삶이란 게 내 주변을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거에 좀 더 가까운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체며 그런 것들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을 뭔가 달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도출시킨다는 면에서 뭔가 이런 책상이나 식물을 베는 거나 동물을 뭐 먹는 거나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외계인이 나를 먹는다 생각해도 뭐 그런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감정 같은 거 다 집어 던지고 나면은. 더위를 날려주는. 약간 무슨 뜻이 운명을 받아들인다 이런 건가? 운명을 받아들인다 느낌은 아니고 하여간 이게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불합리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어리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약간 이게 점점 뭔가 애초에 약간 내가 인간이든 어떤 외계인이든 뭐든 어떤 존재든 간에 그 존재가 살아가는 그 계속해서 시간을 유지한다는 게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굳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이 내일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어제랑 내일이 같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뭔가 지금 현재 내가 겪어보지 못한 다른 것을 겪는다는 것 자체에 시간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생명체에게는 그래서 어떤 생명체의 성장과 삶의 목적이란 거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워서 나 자신에게 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나 자신을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었죠? 그게 그러니까 미드소마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저 약간 궁금한 그냥 만약에 그러면 외계인이 나를 당연히 잡아먹을 수도 있죠. 있는데 나는 있는데 그때부터는 약간 물론 이게 그러니까 이걸 크게 생각했을 때 큰 법칙이나 뭔가 흐름에 관해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먹히지 않으려고 최대한 발버둥을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었는지 생각났어. 아니 애초에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생존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정신적인 걸 추구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어떤 생명체도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느 하나의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 존재에게 뭔가 이 존재가 알 수 없는 다름이란 것을 알려주고 선사할 수 있다면 애초에 그 둘은 이렇게 서로 뭔가 잡아먹거나 할 이유가 없더라고. 그래서 근데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는 거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거는 아직 우리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뜻하죠. 뭐야 아까 전에 그런 거는 우리 인간이- 어린 생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이걸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걸 약간 뭔가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약간 그런 거고 약간 그 상황 속에서 약간 그 상황 속 그런 인지 속에서 내가 하게 되는 건 물론 네가 날 먹는 건 이해하겠는데 나는 먹히지 않겠다. 인 거죠. 근데 만약에 외계인이 나를 잡아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괜찮다는 아니, 게 아니, 나를 그러니까 내가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가 날 먹을 수는 있겠다 이라는 생각인 거지. 먹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서 잡혔어. 그래서 이 완전 이만한 데다가 한 300명이 이러고 계속 그러니까 막 사료만 얻어 먹으면서 정신 미치겠지. 그러니까 그러고 계속 있어. 그러고서는 하루에 하나씩 데려가갖고 먹는 거야. 시큼치게 그걸 또 지 입 앞에서 씹어먹는 건 내가 내가 300번째. 근데 인간이 동물한테 하고 있는 짓이 그거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 입장에서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인간은 강자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입장에서 먹히는 입장에서 자기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도 그러니까. 외계인한테 먹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 먹힐 수 있다고 그러니까 먹힐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기 싫잖아요, 인간. 물론 그렇게 되기 싫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근데 뭔가 내가 그렇게 되기 싫으니까 남한테 해야 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성선설이나 절대적인 선이 있다는 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인간이 남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남한테서 무언가 빼앗는 행위 같은 거 약간 파괴적인 속성인데 그런 속성보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한 상태에서 너랑 나랑 이렇게 하면 둘 다 윈윈일 것 같아가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무슨 내가 싫은 거는 남한테서 하면 안 돼 이런 약간 절대적인 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자연스럽게 선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인간은 무언가를 봤을 때 느끼는 게 굉장히 내가 강제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게 아닌 게 많이 따라와. 그래서 유사한 걸 보면 유사한 걸 느껴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가한테 굉장히 족같은 일을 당했어. 근데 내가 그런 유사한 경우를 내 애완동물을 하잖아? 그러면 그걸 똑같이 느껴.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라서 그렇게 되는 거란 거죠. 저도 자연스럽게 약간 무슨 네. 약간 동물한테 내가 직접 동물을 죽여서 먹는 거면 진짜 소름 끼쳐서 그렇게 못해요. 물론 이렇게 과공되고 일단 생각의 절차를 스킵할 여지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가능한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못하죠. 저 옥자보고가 일주일 동안 고기 안 먹었거든요. 맞아. 오래 갔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옥자 보고 나서. 다만 그렇게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 하거나 고기를 먹는 게 뭔가 내가 타락하고 굉장히 악한 존재라서 그렇다. 이게 또 아니란 거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내가 그런 것들을 약간 조금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자제하게 되고 좀 더 약간 서로에게 약간 편안한 상태로 이길 바라는 거예요. 좀 더 덜 잔인하게 바라는 거는 내가 그런 존재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주의자로 살기는 쉽지 않죠. 근데 뭐, 맞아. 근데 그리고 난 솔직히 요새 들어 느끼는 게 약간 책 모임을 가거나 영화를 보든 약간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에 관해서 뭔가 타협을 하거나 이해를 하려 할 때 한국에서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나는 가만 보면은 뭐 한국이 막 다른 나라보다 뒤떨어진다고 전혀 생각도 안 해요. 약간 아무리 어떤 선진국을 데려와도 뭐 스웨덴 가보면 인종차별 개 심하거든요. 맞아요. 그 새끼들 빡대가리 개 많아요. 미국 같은 나라 진짜 심하죠. 식당 가격 매긴 다. 그래가지고 뭔가 나 애초에 그냥 한국이 뭔가 열등하다는 생각 자체를 버린 지가 오래됐어. 열등한다고 생각을 안 뭔가 한국의 경향성에 대해서도 뭔가 극하다? 근데 뭔가 뭔가 그러다고 생각 안 하는 뭔가 이슈에 대해서 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은 것 같아. 음, 그래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그렇게 불편하게 말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뭐 인종적인 거든 아. 뭐 젠더적인 이슈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미 많이 논의된 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논의가 많이 안 돼서 되게 무감한 거. 자기가 그거 한국인 스스로도 인종차별을 당하면서도 그거를 딱히 이렇게 인종차별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이게 한국인들은 이런 것 같아서 멈추지 않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왜 약간 이런 경향을 가지게 될까 생각했을 때 내 생각에 그런 약간 자신이 무언가 이미지나 관습이나 이렇게 선입견으로서 취급받거나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익숙한 거잖아. 근데 그런 거는 집단주의 어떤 하나의 집단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권에서 그렇게 되게 쉬운 거고 그런 집단주의 맞아. 문화권 경향이 세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한국인은 이런 것 같아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 약간 집단주의 문화가 아직 세고 약간 개개인의 자아나 이런 것들 돈 존중을 덜 받는구나를 생각하게 되면 그런 약간 한국인의 경향성이라는 색채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물론 한국인은 그런 게 맞아. 근데 맞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용도로서 뭐 한국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해져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주의 문화권을 좀 더 옅하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원소적인 걸로 가게 되면 뭔가 집단으로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지. 예. 이해하셨나요? 예. 조금이라도 마지막 거 이해했어요. 제 그 뱀에 대한 생각을 잘 이해 못하시는 거죠? 그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그러니까. 아, 나 진짜 그 새끼 동공이 왜 꽉 차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진짜 동공이 약간 이렇게 일자 아니에요? 동공이? 아, 동공 안에 눈동자 그러는데 그 까만 부분은 꽉 차 있잖아. 나는 그게 진짜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소름 끼쳐. 그러니까 진짜 그 새끼가 이렇게 정면에서 날 보는데 몸을 이렇게 샤샤샤 하고 있는 느낌이 너무 소름 근데 끼쳐. 뱀 얘기가 왜 나왔어요? 유전 얘기. 예, 유전 얘기하는 그 그 아역배 얘기하다가 그냥 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흰자도 있고 동공도 다 있는데 동공이 안 움직여 항상 보면은. 그래서 얘가 뭘 원하고 뭔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가 없는데 걔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은 내가 해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게 소름이 끼치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너무 소름 끼치게 연출해서 그 계속 이 소리 계속 내잖아요. 거기서 그게 너무 그래. 너무 맞아. 걔가 막 나중에 막 목이 막혀서 죽잖아. 그리고 막 그래서 토하려고 뭐 고개 내밀었다가 하는 것도 진짜 굉장히 소름이 끼치고 쉐시고 맞아요. 근데 결말이 아주 용두삼이었어. 씨. 맞아. 근데 약간 근데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 근데 그거 자체가 그 감독 자체가 아까도 말했는데 약간 되게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그거를 다루는 감독이고 미드소마에서 딱 그게 보였고 네 맞아요. 그리고 되게 운명을 좀 피하려고 한 사람들은 말하면 안 되나? 너무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불행을 받죠. 다 불행해지고 그리고 딱 약간 좀 받아들이고 그 사회에 동화되려고 한 존재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근데 좀 그게 영화 보면서 제일 짜증났던 것 같아.
맞아. 근데 약간 계속 체념하라고 하잖아. 감독이 의도하는 바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런 뭐 세계관을 가진 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고, 근데 그걸 약간 들었을 때, 나는 운명이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운명이 있든 말든 관심이 없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이걸 지향하게 되는 것조차 운명의 일부일 수는 있어.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최선의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면서 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운명이 있든 말든 신이 있든 말든 알 바 아니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 그 끝에서 최대한 넓어진 내가 가장 나은 선택을 하고 수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자 약간 느낌이고, 좀 최근에 들어서는 죽어서 저는 어떻게 되고 싶냐면 제가 경험한 것들로 가득 찬 하나의 세계에서 살고 싶어. 근데 그 세계 속에서 나만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이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원소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인물들, 뭔가 나무들, 그런 것들이 다 생동감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성 속에서 내가 새로운 것을 또 보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 약간 앨리스 세계관 같은. 약간 앨리스 내가 진짜 환장 하거든요. 제가 환장해요. 제가 근데 앨리스를 최근에 봤어. 한 달 전에 봤나? 그래서 앨리스 보기 전에 한 생각입니다. 근데 하여간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런 다양성에 대한 약간 정말 탐닉 같은 게 미드소마 그 감독하고 맞지 않겠네요. 유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저 병신 새끼 자꾸 뭐 하냐. 맞아. 이러면 근데 되게 뭔가 그냥 이게 약간 호러 영화로 만든 거니까 뭐 윤리적인 그런 가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딱 그 감독이 만든 세계관?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 세계관에 갇힌 인물들? 완전 딱 그 유전에서 미니어처처럼 인물들 묘사되는 것 같이 여기서도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아니, 들었고. 공평해서 제일 답답한 순간이 어떤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굳이 분명히 불러내면은 쉐실 거 알면서도 불러내는 거. 그러니까 운명을 만들어. 재수없 굉장히 개 같은 운명을 불러대. 저한테 제발 와주세요 하면서 문 열지 말랬는데 열고. 어떤 애들은 뭐 혼자 타로 가지 말랬는데 혼자 쓰고 가고. 정신 이상한 사람 찾아가고 파라노말 액티비티에서 또 분신사바 했다가고 나와가지고 그 결말까지 내가 보는데 진짜 소름이 너무 끼쳐가지고 내가 그때 그 남자의 그 한창 공대장일 때 그 남자 동생들 기숙사 놀러 갔거든요. 갔는데 공평하고 보지. 파라노말 액티비티 그 쳐보니까 파라노말 액티비티가 제일 무섭대. 그래서 봤어. 야, 남자 5명이서 조그마한 노트북 하나 가지고 보는데 다 무서워가지고 진짜 막 노트북 창 이렇게 이만큼 줄여가지고 진짜 쬐끄만 화면을 보는데 그 결말이 나왔어. 소름 끼쳐. 근데 검색해보니까 결말이 또 5가지래. 그 5가지 다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약간 그 주인공이랑 어떤 여자애가 있어. 근데 그 여자애가 1층에서 비명이 들려서 그 주인공을 가보는 게 그 결말이거든. 그 다음에 열린 결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결말에 그 주인공이 죽고 그 여자애가 이상한 표정을 이렇게 오더니 카메라 보고 얼굴 쑥 집어넣었다 이렇게 촥 하는 거. 그게 결말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영화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나와? 영화에서 안 봤어요. 그 기숙사에서 영화관에서 보면은 그러면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말이 그냥 이상한 무슨 소리 들리고 그래서 내려가 보고 비명 소리 또 들리는 걸로 끝나요. 열린 결말이. 그러면 그 결말이 그냥 여러 개야. 이후의 영상은 그럼 인터넷에 있는 거야?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중에 진짜 귀신 들린 여자애가 이상한 표정을 보다가 몰래카메라에 얼굴 쑥 집어넣는 게 제일 소름 끼쳐요. 그거 보고 남자애들 그 5-6명에서 잠을 못 잤어 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결론. 여러분 오늘 치킨 먹을래요? 좋아요. 치킨 먹을래요? 근데 저는 이거 일단 끄고 방송 좋아요. 끄고.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오실 사람 오시고 네, 와. 끝.